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용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위반자들은 두세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 등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인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거 아닙니까?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5명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기존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자 사필 규정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3인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지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와 같은 궤변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종석, 조국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며 기세 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억누르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 은폐와 꼬리 자르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 비호,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시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사법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택배 1호 상품 1. 가족 모두 행복을 잘 배송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정책 우선순위 1위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공동체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저출생 위기 극복입니다. 둘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대성에서 하나의 발표문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갖는 파급력이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고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데는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택배를 전달해드렸던 스타트업 대표님의 고민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이자 사업주로서 직원들에게 일가정 양립, 일터도 가정도 행복한 기업으로 만들려고 해도 저출생 정책이 부처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찾기도 어렵고 정책을 찾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게 매우 불편했으며 정책 대상이라 해도 지원책이 충분치 않아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을 한자리에 펼쳐놓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인구부를 저출생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대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손쉽게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고 궁금증이 생기면 부처별로 문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부에 연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1호 공약 발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어제 발표해드린 공약 내용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만간 못다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5번째 정치개혁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무엇보다 민주당의 동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우리도 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공약은 곧바로 실천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 줄이자 포퓰리즘이다. 이 말 저 말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이 악물고 특권 지켜내려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21대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습관적 법안 날치기, 협치의 실종, 각종 특권 뒤에 숨은 모습은 국회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치개혁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충 시간 끌고 버티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특권 수호 의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민주당의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전당대회에서 출마 선언문에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돌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리평 회기로 방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비례대표 47석의 절반은 병리평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재의 준연동형으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야권, 군소정당들이 만든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이 또한 논의해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 위성정당의 폐해를 경험하고서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공학적이고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병리평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경우 권역별 병리평 비례제도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서 도대체 선거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수당의 표가 필요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은 4년 전처럼 또다시 결국에는 배신하는 거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과 8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선거제 협상을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확실한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밝힐 때입니다.